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수업이 진행이 잘 안 되니까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를 미적분 진도를 미리 선행을 좀 빼겠습니다.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대표 문제를 풀어줄게요. 그럼 여러분은 다음 끝까지 일단은 문제를 좀 풀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적분 첫 단원이고요. 수열의 극한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지금 수2에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죠. 자, 함수의 극한을 배웠는데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좀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했던 것 중에 y는 x분의 1 그래프 했는데, 자, y는 x분의 1 그래프에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이걸 리미트를 써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그럼 지금 x로 바꿔서 x분의 1 뭐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값이 자 1과 2 사이 또는 2와 3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하는데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무한히 가게 됐을 때 n이 무한히 가게 됐을 때 이 값은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0에 가까워지죠? 그런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뭘 다룰 거냐면 자, 1일 때 해당되는 y값, 2일 때 해당되는 y값. 자, 여러분 수열이라는 것은 자, 정의역 해당되는 값이 일반항 a를 썼죠. 일반항이 n의 n값이 뭐였냐면 n이 자연수였어요. 그러니까 첫째 항이 어떻게 되고 둘째 항이 어떻게 되고 셋째 항이 어떻게 되고 1과 2 사이, 첫째 항과 둘째 항 사이에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값이 무한히 갔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에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함수의 극한은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하는데 이 값이 가면 어디에 갈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지금 순서를 좀 바꿔서 배웠어야 되죠.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 함수의 극한을 나중에 배웠어야 되는데 교과 과정이 개편되면서 함수의 극한을 지금 먼저 배우고 수열의 극한을 나중에 배웁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서는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fx의 값을 우리는 다뤘어요. 그러면 특정한 a의 값에 가까워질 때는 특정한 a의 값이 왼쪽에서 다가올 때,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를 우리는 또 따졌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때만 함수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었는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오로지 뭐만 다룰 거냐면 이 n값이 무한대로 갈 때만 다룰 겁니다. 자,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겠는가 그것만 다룰 겁니다. 자, 이 단원 또한 좀 독특한 단원이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자, 입실론 델타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자, 정의를 배우지 않고 계산하는 요령만 배우는 아주 독특한 단원입니다. 자, 정의는 여러분 이제 대학 가서 전공하는 사람들만 정의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6페이지 자, 그만합시다. 자,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을 따지다 보면 특정한 n값이 무한히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해당되는 값이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렴이라고 해요. 수렴. 자, 리미트 x의 값이 무한히 갔을 때 fx 값 또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fn 값이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렴한다라고 하고 자, 발산. 자, 이렇게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 것을 전부 다 발산이라고 합니다. 발산은 크게 수열의 극한에서 세 종류를 다룰 생각인데요. 자, 여러분의 이제 보기 문제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3번. 자, 페이지 6페이지에 3번 문제를 보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해당되는 값이 2n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값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자, 무한히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자, 계속 커지는 숫자에 2를 곱해서 더하기 1을 하는 거죠. 자, 무한대가 되겠죠.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한테 있는 것 중에서 자, 1번. 자, 1번은 지금 자, 위에 수렴 상황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O-n분의 1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해서 n을 무한대로 보냈더니
이 값이 한 값이 0이 가까워지죠. 자, 여러분이 앞으로 계산할 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선생님들이 계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무한대분의 상수의 값이 0이다라는 것을 알고 자,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이 값이 얘가 0이 가까워지니까 5에 가까워지죠. 적절한 얘가 지금 6페이지에 없네요. 자, 다른 거 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2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n이 1일 때 마이너스 2죠. 2일 때 마이너스 4. 자, 3일 때 마이너스 6. 이게 무한히 가게 되면 한없이 작아지겠죠. 마이너스 무한대.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 무한대로 갔을 때 자, 비슷한 애가 지금 8번 있는데 8번의 일부만 좀 떼가지고 계산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1n제곱이라고 하면 자, n이 자연수라고 그랬죠? 자, n이 1일 때, 2일일 때, 3일 때 하면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것을 이제 진동한다라고 합니다. 진동. 값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진동한다라고 하고요. 극한에서는 한 개의 값이 나오지 않는 것을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산한다라고 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 값이 없는데 없는 값들이 크게 무한히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자, 여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계산해보면 4하고 2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이걸 진동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 말고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더 폭이 넓혀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값이 없다라고 한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자, 7페이지에 보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있는데 자, 리미트 해당되는 값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값이 수렴한다고 했을 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의 값이 수렴한다고 했을 때 자, 기억나나요? 함수 극한에서 배웠는데 수렴하는 값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단 분모가 0일 때를 제외하고 나누기는 수렴한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했어요. 자, 알려져 있단 말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증명할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입시론 대타 이론을 배우면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대학 가서 전공하는 사람들만 배울 겁니다. 자, 그럼 9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9번 문제 봤더니 리미트 an 값이 3이고 리미트 bn 값이 마이너스일 때 두 개 더하는 값은 얼마일까요? 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2 나오겠죠. 자, 아래 문제 빼고 곱하고 더하는 문제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이 이제 그 함수의 극한과의 큰 차이라고 한다면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열의 극한에서 등비 수열의 극한을 함수의 극한에서는 일부 계산을 했어요. 자, 계산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등비 수열의 관점에서 보지는 않았고요. 자,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제 등비 수열 하나가 더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요령만 배울 건데 자, 여러분 24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24페이지에 자, 이미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은 무한대꼴을 계산하는 요령을 여러분 배운 적이 있을 텐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3n 마이너스 1분의 n 플러스 1 자, 24번 문제입니다. 24페이지가 아니네요. 8페이지네요. 자, 8페이지 24번 문제. 자, 이런 꼴을 n이 무한히 가면 무한히 커지는 것의 3배에서 1을 빼면 계속 커지겠죠. 무한히 커지는 것의 1을 더해서 계속 커질 거예요. 계산하는 요령 어떻게 했으냐면 n을 무한대로 보내고 분모의 차수가 가장 큰 것의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n으로 나눴습니다. 자, n으로 나눴더니 n분의 1 플러스 분모 분자 n으로 나눕시다.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하차가 자꾸 커지면 0 된다고 그랬죠. 자, 이 값은 3분의 1인데 자,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계산하기에는 식이 복잡한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최고차의 차수가 똑같을 때 개수분의 개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26번 한번 봅시다. 자, 26번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7n 플러스 1분의 1 그럼 n은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자, 무한대로 숫자꼴이죠?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래가 자꾸 커지는 거니까 0이 수렴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한번 봅시다. 무한대분은 무한대꼴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n 플러스 3 네. 자, 3n 제곱에 플러스 2n 플러스 1인데 자, 그 말대로 분모는 1차인데 분자는 2차예요. 자, 원칙대로 풀면 이렇게 되겠죠.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나눠요. 그러니까 n에 대한 1차로 나눠주면 n분의 3에다가 자, 3n 플러스 2 플러스 n분의 1이 될 거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아래 커진 애들 다 0이 수렴하죠. 그러면
1분의 3 곱하기 무한대 플러스입니다.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무한대가 되는데,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 계수는 바로 읽으면 되죠. 분모의 차수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더 커지는 게 분모에 있으니까 무한대분이 숫자꼴이 될 겁니다. 그래서 0이 될 거예요. 분자의 차수가 커지면요. 자, 최고차 계수 부를 봐야 될 건데, 상황에 따라서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겁니다. 자,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뒤에서 문제 풀면서 하기로 하고요. 9페이지도 이미 여러분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습니다. 이것도 바로 문제 풀면서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해당되는 값이 좀 설명이 필요한 건데 이것도 문제 풀면서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자, 설명할게요. 자, 유형 첫 번째 55번 한번 봅시다. 자, 55번 자, 11페이지입니다. 다음 수열 중에서 수렴하는 것을 고르시오. 자, 수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n을 무한대로 갔을 때 1번부터 한번 봅시다. 8-2n 값은 특정한 한 개의 값에 가까워지나요? 라고 했는데 무한히 가게 되면 거기에 마이너스 2배 하는 거예요. 8을 더해봐야 별 숫자가 아니죠. 자,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나요? 자, 이거는 발산이죠. 자, 2번 한번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n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자, 1에서 무한대 제곱을 빼요. 자, 이것도 마이너스 무한대인가요? 자, 3번. 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갔을 때 2분의 3의 n-1제곱. 자,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해봅시다. 점점점 숫자가 커지죠. 이것도 무한대로 갈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같은 미수의 극한에서 좀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 4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자,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제 나중에 자주 부르는데요. 자, 이거 자체는 진동입니다.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진동인데 얘네가 1부터 차례로 집어넣어봅시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2 집어넣으면 자, 이길 때 마이너스 1 나오죠?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나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4 집어넣으면 플러스 4분의 1입니다. 얘를 좌표상에 찍어보면 자, 1일 때 해당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인데 2일 때 값은 2분의 1이고요. 3일 때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한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0이 가까워진대요. 자, 그래서 이게 무한대분의 실제로는 무한대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0에 수렴합니다. 자, 마이너스 1의 n제곱 나중에 좀 주의 깊게 잘 봐야 될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58번 한 거죠. 자,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값이 1에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의 값이 마이너스 2로 수렴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자, an 곱하기 bn 마이너스 1분의 3의 an 플러스 bn 값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 원칙 쓰면 다 분리해서 써야 돼요. 하나씩 다 분리해야 되는데 바로 풀겠습니다. 자, an 값이 1에 수렴하고요. 이게 마이너스 2에 수렴하고 마이너스 1이고 3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자, 1에 수렴하겠습니다. 자, 62페이지. 자, 유형 3번입니다. 유형 3번. 자, 유형 3번을 풀기 전에 위에 개념을 한번 봅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값이 만약에 알파에 수렴한다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자, 물어보는 건데 자, 앞에 들었던 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y는 x분의 1 그래프 한번 확인합시다. y분의 x분의 1, 1일 때 해당되는 값이 1이고 2일 때 값은 2분의 1이고 3일 때 값은 3분의 1입니다. 나열할게요. 1일 때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것을 쭉 썼을 때 n번째 값은 n분의 1, 일반항 an이라고 씁시다. 자, 그러면 자, 이 값이 무한히 갔을 때 한없이 0이 가까워지죠. 그럼 1부터 시작을 했을 때 무한히 보내는 값이랑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무한히 보내는 값이랑 3분의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 보내는 값이랑 다 어떨까요?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n 대신에 n 플러스 1도 집어넣었다는 것은 1을 집어넣을 때 얘는 첫 장이 나오는데 얘는 둘 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2를 집어넣으면 얘는 둘 장이 나오는데 얘는 세 장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결국 같은 수에 나와야 됩니다. 수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2도 성립하고요. an 플러스 100도 성립하고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 a의 2n 플러스 7도 성립하고 3n 마이너스 6도 성립하고 무한히 보내면 결국 같은 수의 나열이에요. 그래서 알파에 수렴합니다. 자, 62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an-1분의 3a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자, 플러스 1 값이 5가 될 때 an의 극한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an 극한값, 자, 마이너스 1. 자, 이거 알파에 수렴한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 a, 자, 이것도 알파에 수렴한다고 보는 거죠. 플러스 1은 5가 되는 값이니까 대각선 곱셈에서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알파의 마이너스 5는 3알파의 플러스 1이 되고 좌우를 넘겼더니 2알파는 여기 되니까 알파의 값은 3에 수렴합니다. 지금 여기 앞에 수렴하는 수열 AN이라고 적혀 있었죠. 근데 만약에 특별한 말이 없고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말이 없이 극한값을 구하라. 자, 이럴 때 AN의 극한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문제가 주어진다면 원칙은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자,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원칙은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원칙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an-1분의 3an 플러스 1 플러스 1을 bn이라고 시환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극한값이 5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셈해서 정리해서 풀어야 되는데 뒤에 가다 또 나오니까 이건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 하겠습니다. 65번. 자,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이제 정리했던 거죠. 무한대분은 무한대꼴인데 1번 한번 봅시다. n제곱 플러스 2n-1분의 2n-1의 제곱은 최고차의 계수만 보면 되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분모는 n제곱 플러스 2n의 마이너스 1분의 2n-1의 제곱인데 분모의 최고차가 2차입니다. 자, 분자의 최고차 2차의 계수만 봐주면 되죠. 2가 아니고 4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여러분 이제 계수 비교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답이 지금 5번이거든요. 자, 5번 선생님 확인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루트 n-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2분의 루트 n 플러스 1인데 분모의 최고차가 루트 n이죠. 루트. 자, 최고차가 지금 루트입니다. n의 2분의 1차라고 볼 수도 있겠고 최고차 계수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1 있고 이 앞에 1 있죠. 답은 2분의 1이 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8번. 68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2n의 제곱에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점점점점 n이면 극한값이 얼마일까요? 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2n의 제곱에 자, 이 값은 1부터 n까지 하면 여러분 공식 이거 있죠? 자, 2분의 자, 시그마 k값 공식 이거 있어야 돼요. 2분의 n과 1 플러스 1 되죠? 자, 분모의 최고차가 2차죠. 분자의 최고차 2차입니다. 그러면 같은 차수니까 계수만 비교해주면 되겠어요? 답은 자,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하겠습니다. 72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n-2분의 an 제곱의 플러스 bn 플러스 1의 극한값이 4인데 a 값과 b 값을 계산하시오. 자, 무한대면 무한대꼴이죠? 분모가 무한히 가요. 자, 분자가 특정한 수에 수렴하게 되면 답이 0이 나와야 되죠. 자,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무한대면 무한대꼴의 최고차 계수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분모가 1차입니다. 자, 그럼 분자도 어떻게 돼야 되죠? 1차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럼 1차의 개수가 얼마가 될까요? 1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가 0, B가 4가 되겠습니다. 자, 76번입니다. 자, 76번. 자,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나왔고요. 이것도 이미 함수의 극한에서 여러분이 지금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자, 바로 그냥 계산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이미 무한대로 갈 때 3n 마이너스 루트 자, 9n 제곱에 플러스 2n이 될 거고 무한대라는 숫자가 이게 거대한 큰 개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존재하는데 자, 이게 거대한 숫자가 아니에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는 게 있고 느린 속도로 커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답이 0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심해 줘야 돼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루트 튀어나오면 무조건 뭘 하죠? 유리화하죠. 자, 1번에 놓고 분모 분자에다가 자, 가운데 또 다르게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합차 공식으로 정리합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3n 플러스 루트 9n 제곱
자, 플러스 2n의 값이 자, 합차가 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니까 2n만 남나요? 마이너스 2n 남나요? 자, n에 대해서 분모분자를 나눠주죠. 그럼 최고차 계수만 읽어주면 되겠어요. 자, 3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6분의 2가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80번입니다. 80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루트 n 제곱에 플러스 an 마이너스 n 값이 여기에 되는 상수 a의 값을 계산하시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자, 이거 무조건 유리해야 되죠. 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갔을 때 자, 루트 n 제곱에 플러스 an 플러스 n 분의 자, 합차공식 써주죠. 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an이 남을 거예요. 자, 그러면 n에 대한 개수만 따져주면 되죠. 자, n의 1차의 개수 루트니까 n 제곱의 개수가 1차죠. 자, 1 플러스 1분의 a가 될 거고 이 값이 6이 되는 a의 값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84번입니다. 자, 84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5an 플러스 1분의 2an 마이너스 5의 값은 2를 만족하는 자, 리미트 an 값을 계산하시오. 자, 이거 아까 앞에서 설명하다가 자, 말았던 부분인데 볼까요? 자, 문제 안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는데 an이 수렴한다는 말이 없죠. 자, 그런데 지금 an을 자, 지금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풀입니다. 시험 볼 때는 보통 이렇게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아,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존재하나 보다 라고 해서 an의 극한값을 그냥 알파라고 생각해버린 거죠. 자, an 값이 알파에 수렴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5알파 플러스 1분의 2알파 마이너스 5 값이 2라고 놓고 대각선 정리했더니 자, 10알파 플러스 2는 2알파 마이너스 5가 되겠어요. 넘겨서 8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답은 마이너스 8분의 7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게 진짜 수렴하냐? 자, 수렴하는지 지금 안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진짜 수렴하냐? 자, 원칙대로 이렇게 풀어도 되겠냐? 자, 실제로 소수령이라면 이런 풀이는 지금 정확한 풀이가 아닙니다. 이거 다 감점자예요. 감점을 받을 풀이에요. 자, 실전에서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자, 실전에서 지금 84번에 실전 풀이는 실제로는 이게 이제 소수령이라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5an에다가 플러스 2분의 2an 마이너스 5의 값을 이게 수렴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래서 얘를 bn이라고 자, 치환합시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an을 지금 찾아낼 겁니다. 대각선 곱셈할 거예요. 자, 5an bn 플러스 bn은 2an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자, an을 구하는 거죠. 자, 현재 우리 bn의 극한값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bn을 치환하는 리미트 값이 2예요. 이게 지금 2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넘겨가지고 an으로 정리합시다. 그러면 5bn에다가 마이너스 2an은 마이너스 bn에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an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5bn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bn에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여기 리미트를 할 겁니다. 자, 얘 리미트 하면 얘 수렴하죠. 수렴하는 것을 5로 곱했으니까 그냥 수렴한 숫자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얘가 2를 집어넣겠어요. 자, 이 값에 2를 집어넣었더니 10 빼기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돼서 마이너스 8분의 7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소수령으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정상적인 풀이는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실전에서는 자, 어떻게 하라? 그냥 an 값을 알파로 놓고 풀어라. 자, 88번 보겠습니다. 88번. 자, 88번은 자, 이것도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배운 적 있죠. 자,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정리해줄 때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등호 빼서요. 등호 뺐습니다. 등호 빼고 자, 이 값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등호를 집어넣으면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등호를 빼고 가르쳤습니다. 자, a의 값이 지금 알파에 수렴한다고 가정합시다.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b의 값도 알파에 수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cn 값은 얼마일까요? 알파에 수렴한다. 자, 혹시 기억나나요?
얘하고 얘 사이 끼워가지고 수렴하는 값 샌드위치 정리라고 있었는데, 자, 그림 한번 그려보죠. 자, bn 값이 가장 커요. 자,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bn의 값이 알파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 an 값이 제일 작아요. 이렇게 해서 한없이 알파에 가까워진다고 가정하죠. 자,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차이라면 다시 한번. 자, 수열의 극한은 첫째 양, 둘째 양, 셋째 양 이 숫자들만 비교하는 건데, 함수의 극한은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들도 같이 비교하는 겁니다. 자, 계산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이 사이에 껴있는 bn, 그럼 bn이 an과 cn 사이에 끼어있다고 생각하죠. 껴있는데 둘이 한없이 알파에 가까워지면 끼어가지고 알파에 가까워져요. 이것을 끼어있다고 해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고요. 샌드위치 정리 문제는 출제 패턴이 똑같습니다. 88번 부동어가 나와있는 극한 문제예요. 자, 문제 볼까요? 2. 자, 25에 마이너스 25의 n제곱, 자, n제곱 마이너스 n. 다음에 자, n 플러스 3의 an 루트, 자, 25의 n제곱에 플러스 4에. 근데 자, 양변을 n 플러스 3으로 나누죠. 자, 그러면 얘가 n 플러스 3으로 나눠지면 얘가 사라지겠죠. 참고로 n은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n 플러스 3은 양수입니다. 양수로 양변을 할 때 부동반이 안 바뀔 거예요. 약 위에 리미트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이 값은 얼마에 수렴하죠? n분의 1분의 루트 25니까 5에 수렴하죠. 이것도 얼마에 수렴하면 5에 수렴해요. 그 사이에 껴있는 an 값도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 값도 얘하고 내 사이에 끼워서 5에 수렴한다. 샌드위치 정리라고 한대더라. 자, 푸는 방법은 똑같고요. 90번은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숙제 해오고 나서 선생님이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92번입니다. 92번. 자, 극한의 진입판정 문제는 나중에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한 100개 정도를 모아서 여러분 이제 진입판정 참고해주시는 것을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연습을 할 때 기본사항은 수렴하는 극한 값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수렴한다고 알려져 있다. 나머지는 모른다. 기억나나요? 이런 표현을 자꾸 썼는데 나머지는 모른다. 자, 기억번 한번 보죠. 92번의 기억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an 이 bn보다 자, 작은데 얘가 무한히 커진대요. 걔보다 더 커지려면 더 커진 bn은 무한대로 커질까요? 그러네요. 자, 쟤보다 작아질 수는 없겠죠. n은 무한히 커지겠습니다. 자, 기억번 찾네요. 자, 니은번 한번 봅시다. 니은번 an에 해당되는 값이 무한대로 발산한대요. 자, 무한대로 발산하고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벌렸을 때 bn 값도 무한대로 발산한답니다. 그럴 때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bn의 값은 1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거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얘가 n이고요. 얘가 2n도 되면 자, 무한대로 발산하죠? 2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분모가 3n이면요. 이거 3분의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분모가 3n 제곱이면 0도 될 수 있어요. 발산하는 것끼리,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끼리 무한대로 무한대로 값은 알 수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 값이 무한대로 가고, 자, bn에 해당되는 값이 지금 0에 수렴하면 두 개 곱셈하면 0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실수라면 자, 어떤 숫자에 곱하기 0이면 당연히 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무한히 가는 값 a 대신에 n을 집어넣을까요? 무한대로 보냈을 때 0 되는 값 n분의 1을 한번 집어넣읍시다. 이거 1 되죠. n분의 2 집어넣으면 2도 되죠. 자, 그런데 만약 이게 n제곱분의 1이면요 0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값이 만약에 n제곱이면요 이 무한대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모른다 이거요. 자, 95번. 자, 95번을 풀려면 자,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에 해당되는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게 지금 등비수열 극한 이 부분이 함수의 극한과의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잘 익혀놔야 됩니다. 이 다음 단어 나오는 급수라는 단어과 또 비교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익혀놔야 될 부분이에요.
자, 등비수의 일반항 ARN-1제곱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RN-1제곱이 수렴할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발산하는 상황을 구별해서 특정 범위를 여러분이 외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만약에 이 공비의 값이 1보다 크다고 생각합시다. 절대값 R 값이 1보다 크다고 생각하죠. 두 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의 n제곱, 무한대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항 2, 둘째 항 2의 제곱, 2의 세제곱, 4제곱, 무한히 커지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상황 한번 생각할까요? 이렇게 되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2, 둘째 항은 플러스 4, 셋째 항은 마이너스 8, 넷째 항은 16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점 벌어지면서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거 특정하게 표현할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자, 이거 얘 두 개만 들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2분의 1의 n제곱. 자, 이것은 얘와 얘는 지금 두 개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반비례, 자, 증가할 때 감소하는 함수죠. 자, 해당되는 값이 n이 무한대로 가면 y는 2분의 1의 x제곱에 그렇게 그릴 거다면 한없이 작아질 거고 무한히 버리면 영향없이 가까워질 겁니다. 자, 그 아래 지금 들은 문제는 그림으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자, 대충 한번 찍어봅시다. 자,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2일 때 플러스 4분의 1이 나오고 3일 때 마이너스 8분의 1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에 가까워진대요? 0에 가까워진대요. 이거 수렴하네요. 자, 세 번째. 자, R값이 1일 때 한번 봅시다. 1을 아무나 넣어줄게요. 자, 3이라고 생각하고 1의 n제곱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3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비 R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자, 아까 앞에서 맨 앞에 설명했어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해요. 진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렴하는 상황이 이 상황과 공비가 1일 때 상황입니다. 이 범위를 넣어야 됩니다. 자, 이 다음을 해서 등비수열 극한에서 아주 중요한 상황. 자, ARN-1제곱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수렴하는 조건이 존재하는데 공비 R의 값이 얼마에서 얼마 사이일 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은 0에 수렴합니다. 그런데 1일 때 값도 수렴한단 말이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갑니다. 자, 기억 잘 해주세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수렴 범위예요. 자, 또 하나. 자, 주로 이제 문제 풀 때 함정을 파는데 공비의 값과 상관없이 수렴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비가 100인데 첫 장이 얼마면 수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첫 장이 0이면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 잘 해놔야 됩니다. 함정 파는 문제들은 이거 가지고 출제하더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의 등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1의 등호가 들어가 있고 첫 장이 0일 때도 수렴한대더라. 자, 그럼 9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5번. 수렴하는 수열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기억권. 자, 기억권은 마이너스 3의 n제곱을 무한히 보내면 왔다 갔다 하죠? 마이너스 3, 9, 마이너스 27, 플러스 80에 왔다 갔다 하면서 특정한 값을 향해서 같지 않습니다. 발산입니다. 자, 니은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2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인데 루트 2가 약 한 1.4 정도 되죠? 1을 빼니까 0.4 정도 될 겁니다. 자, 이거 조금 전에 앞에서 반비례 그래프를 그렸어요. 반비례 아니고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는데 n이 무한대로 보내면 당연히 0에 수렴하죠. 공비 값이 n제곱 밑에 있는 게 공비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있을 때는 0에 수렴한대더라. 자, 세 번째. 마이너스 5분의 4의 n제곱 마찬가지죠. n이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는 50곱셈이고요. 분자는 40곱셈인데 자, 한번 대충 찍어볼까요? 왔다 갔다 하죠. 1일 때 마이너스 5분의 4인데 2일 때 25분의 16인데요. 분모는 50곱셈이에요. 분자는 40곱셈이니까 분모가 점점 좀 커집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0에 수렴해요. 그래서 디귿도 수렴이 있다. 자, 리을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2n 제곱에 3n 플러스 1제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렇다면 자, 얘를 이렇게 분리 다시 한번 써봅시다. 3 곱하기 2분의 3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자, n이 무한대로 보내면 1보다 크죠?
자, 얘도 얘처럼 그래프 그릴 수 있겠네요. 자, 얘를 그리면 증가함수죠? 1보다 큰 값이에요. 증가함수니까 무한히 가게 되면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98번입니다. 98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n제곱 플러스 1, 2n제곱 플러스 1을 분해 6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제곱은 자, 계산 어떻게 할 건가? 자, 이 꼴을 마찬가지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해요. 자, 함수교육학에서 이제 배우지 않았던 패턴이긴 하지만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방법. 일단 다 정리해 주세요. 자, 다 정리하면 6n제곱 플러스 3n제곱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1분의 6 곱하기 6n제곱 플러스 9 곱하기 3n제곱 이될 거고, 자, 푸는 방법 기억해 주세요. 자, 등비수열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것으로 분모분자를 나눠주세요. 다시 한번. 등비수열의 형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것으로, 절대값입니다. 자, 절대값이 가장 큰 것으로 분모분자를 나눠주세요. 자, 그렇다면 얼마로 나눌까요? 6으로 나눠야겠죠? 자, 분모분자를 6의 n제곱으로 나눠봅시다. 자, 6의 n제곱 나눴더니 1 플러스 2분의 1의 n제곱이 될 거고, 얘는 3분의 1의 n제곱이 되겠죠. 얘는 6의 n제곱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6이 될 거고, 9 곱하기 얘는 2분의 1의 n제곱인데,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해당되는 공비를 갖고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0에 수렴하죠. 그래서 답은 1분의 6에서 6이 됩니다. 자, 이걸 눈치챈 사람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분모의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것은 6이라는 걸 알았고, 분자의 가장 큰 것도 6이라는 걸 알았으면 두 개의 계수만 읽어주면 되겠죠. 1분의 6이라고 해서 한 방에 바로 6이라고 풀 수도 있겠습니다. 자, 103번 하겠습니다. 103번. 등비수열 3분의 x 플러스 1에 n제곱이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는, 자, 이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음 단원 급수 단원에서 이것과 아주 헷갈리도록 자, 범위를 가지고 장난을 좀 칠 거예요. 자, 기억해 주세요. 등비수열에서 ARN-1제곱에서 수렴할 수 있는 공비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다? 1의 등호가 들어간다. 첫째 항이 뭐일 때도 수렴한다? 0일 때도 수렴한다. 여기 좀 첫째 항 필요 없죠? n제곱 밑이니까 3분의 x 플러스 1이 공비가 되겠습니다. 3분의 x 플러스 1 값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까지 1의 등호가 들어간다. 조심해야 돼요. 양면을 3을 곱셈했더니 x 플러스 1 값은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4의 x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08번입니다.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rn제곱 플러스 1을 분해 rn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고,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냈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선생님 그냥 대충 2분의 1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지만 나중에는 이런 거 없이 바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n이 무한대로 보내주면 이 값은 0에 수렴하는 거 눈치챘나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r의 n제곱의 극한값은 0입니다. 그래서 이게 0이고 여기가 0이에요.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을 수렴합니다. 자,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자, 조금 전에 풀었던 숫자처럼 A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아래다 6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6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어떻게 풀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등비수열이 들어가는 형태는 밑에 절대값이 가장 큰 것으로 분모분자를 나눈다. 6의 n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6의 n제곱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6의 n제곱분의 1이 될 거고,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0에서 1 되죠? 얘도 마찬가지인데, 자,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그렇다 그러면 뭐만 봐주면 되죠? 밑의 절대값이 분모분자의 값이 똑같네요. 절대값이 가장 크게 지금 r이면 r. 그 앞에 개수만 읽어주면 되죠? 1분의 1이 돼서 1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111번. 자,
실전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의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x의 2n제곱, x의 2n제곱 플러스 1, x의 2n 마이너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자, 실전에서는 자, 이게 이제 아주 유사한 문제가 숫자만 바꿔가지고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지금 우리한테 구하고 싶은 게 마이너스 1일 때하고 8분의 3의 f값하고 f4를 구하는데, 자, 앞에 풀었던 문제랑 비교해가면서 연습 한번 해보죠. 자, 숫자를 집어넣고 풀지 않고 이번에는 바로 문자만 가지고 풀겠습니다. 자,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세 번째 x의 절대값이 1일 때, 자, n제곱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공비죠. 실제 여기서 공비는 x의 제곱입니다. 자, 해당되는 값이 1보다 작으면, 예를 들면 여기 2분의 1로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1 무한대승하게 되면 0 되죠. n이 무한대로 가야 이게 0 될 겁니다. 그럼 남는 값이, 자, 이거 0이에요. 자, 이것도 0이에요. 1 하나 남고 2x-1이 남습니다. 자, 2x 살아있는 거 이해되나요? n이 무한대로 가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지 않는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이건 이제 0으로 사라질 거예요. 자, 2x-2이 될 겁니다. 자, 절대값 x의 값이 1보다 클 때, 자,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거 한 6이라도 생각 한번 해볼까요? n은 무한대로 풀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러니까 등비수의 형태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밑의 절대값이 큰 놈으로 분모문자 나누라고 했어요. x의 2n적으로 분모문자 나눌 겁니다. 자, x의 2n적으로 나눴더니 1 플러스 x의 2n분의 1,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x분의 1입니다. x의 2n분의 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x의 2n분의 1인데 n은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값이 전부 다 자, 이것도 0이 수렴하죠. 분자는 고정된 값인데 n은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가 계속 커질 거예요. x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다음에 x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인데 질문에서 마이너스 1일 때만 물어봤어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봅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는데, 자, 수열의 극한에서 n은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자연수의 2배를 했어요. 이게 짝수죠. 그러면 쟤는 마이너스 1의 2n제곱 형태가 될 거예요. 쟤는 마이너스 1의 2n 마이너스 1인데 이건 홀수입니다. 플러스 2 곱하기 x에다 얼마를 집어넣었어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x의 값이 1일 때, 자, 를 물어본다면 x에 1 집어넣겠죠? 그럼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겠어요. 1의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값은 f, 이 값은 마이너스 2 남아요. 자, 두 번째 8분의 3. 8분의 3, x가 8분의 3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숫자죠.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죠. 자, 그럼 얘한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2 곱하기 8분의 3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4분의 1. 세 번째 f3 4라는 숫자는 절대값 x가 이보다 큰 숫자죠. 계산 어떻게 하죠? x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워져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113번입니다. 자, 활용 문제인데, 활용 문제는 여러분이 함수의 극한에서 풀었던 것과 아주 유사할 겁니다. 자, 해당되는 그래프 한번 봅시다. y는 루트 x가 될 거고, pin이라는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qn이라는 값이 있었는데, 질문이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5pn 마이너스 5qn 될 거고요. 자, 해당되는 값에 이 점의 좌표는, 자, pn 친절하게 문제를 적어줬네요. 루트 n이라고 적어줬습니다. 자, 질문은 결국은 이렇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식에서 변수는 n이라는 이야기죠. 제공된 식을 n으로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자, 5pn을 n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시오 이런 뜻이에요. 자, 5qn을 n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시오. 그래서 여기 활용 문제들은 나머지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있죠. 주어진 식 an, bn
또는 뭐 ln 이런 문제들을 n에 관련된 식으로 바꿀 줄 알는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OPN 값은 5에서 PN까지 거리죠. 자,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 될 거고, OQN은요. 여기 x좌표니까 n인가요? 5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n이 되겠습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루트 들어가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라? 유리화해라. 자, 리미트. 자, n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1분의 라고 생각하고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n에 플러스 n식으로 곱셈을 하게 되면 앞에 것 제곱 빼기 뒤에 것 제곱이 될 거니까 n이 될 거고, 최고차가 1차네요. 계수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걸 지금 대표 이론들만 쭉 풀어줬는데 이미 함수의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대다수의 계산을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업이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 임시적으로 해서 이렇게 자, 숙제를 제출드립니다. 일단은 끝까지 자, 139번까지 노트에다가 열심히 풀어서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날 때 점검 받읍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